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공유물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자연스럽게는 상속. 이 상속이 되어서 자녀들이나 지분이 됐는데 당시에 상속재산 분할이 안 돼가지고 지분을 있는 경우, 기획부동산 예전에 많았죠.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맹지에다가 임야인 필지를 지분으로 이렇게 2,3천만 원에 실제로 산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사가지고 몇백 명이 한 필지의 공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경매학원이나 지인들하고 같이 큰 필지의 땅을 2,3천만 원씩 이렇게 공동 투자를 해서 공유물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주 특징적인 거로는 부분 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것도 있는데요. 2명이나 3명이 현장에 가보면 둔덕이 있다든지 하천이 있다든지 해서 별개의 땅인데 이렇게 한 땅이 2분의 1씩 공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보면 둔덕이나 하천이 있어서 전혀 별개의 땅으로 보이는데 대내적으로는 각자가 구분된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공유로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지요. 공유물 소송의 특징이 뭔가요? 공유물 분할 소송은 특징적으로 형식적 형성의 소, 그리고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적 형성의 소는 뭔가 하니 원고가 분할의 방법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많은 재량을 가지고 현물 분할이나 가액 분할이나 환가를 위한 경매나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서 원고는 공유자 모두를 피고로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다. 그럼 29명 전부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빼면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소송 초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29명한테 모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다든지 권저당을 설정한다든지 가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권리관계가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 가액 배상, 환가를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인 경우에는 나누기 좋은 거, 큰 필지의 땅이 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쫙 있다. 그래서 요 네모난 땅을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현물 분할하는 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이런 경우는 현물 분할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아주 구부정한 땅이다. 도로에 면하는 면적도 일정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현물 분할을 적정하지 않을 거고요. 가액 배상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70%고 나머지 지분구자들이 10%다. 이 70% 가지고 있는 이분이 땅을 활용하든지 건물을 활용하든지 하는 게 타당합니다. 법원 감정이 해가지고 그 금액을 주고 그 지분을 사들이는 거예요. 가액배상이라 그러는 거고, 환가를 위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여러 가지 공유자 중에 한두 명이 가등기도 있고 권저당도 있고 가처분도 있고, 등기부로 보니까 얼구가 너무 지저분해, 이거 도대체 이렇게 나눠가지고는 이상한 법률적 장애를 없앨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환가를 위한 경매로 넣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면 환가를 위한 경매에서 이 모든 법률적 장애가 싹 사라지고 깨끗하게 돈으로 바뀝니다. 그 돈을 공유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상 약간 복잡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 환가를 위한 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로 판결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걸 악용해서 환가를 위한 경매를 만들려고 일부러 장난치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공유 지분을 경매받든지 사서 거기다가 이상한 건저당권, 가등기 이런 걸 만드는 거야. 환가를 위한 경매로 이걸 처리하려고. 그런 프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깜빡 잊고 피고를 빼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서 그에 대해서는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98조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라고 있어서 뒤늦게라도 추가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분할의 방법에 있어서 환가를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는 이 복잡한 공유물을 전부 돈으로 바꿔서 나누어 가지는 게 목적이지 이 공유관계를 유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이 꼭 필요하다면 본인이 높은 값을 써서 낙찰 받아가야지, 누가 어떤 값에 사면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공유 지분이 나와서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 공유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공유자 간의 인적관계를 훼손시키는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 말하는 공유물 분할 방법 중에 한 가지인 형식적 경매는 이거를 전부 다 탈탈 틀어서 돈으로 바꿔서 논아 가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하시면서
중에서 기억에 남는 특이한 경우 있으실까요? 경남 지역에 큰 임야였는데 30명이 넘는 분이 공유자였어요. 그것도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을 팔아넘긴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제가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안 살아요. 스위스에 살더라고요. 황당하죠. 스위스도 독일어 곳에 사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를 쓰는 스위스 지역에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번역업체를 알아가지고 소송 서류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영사관 통해서 대사관 통해서 그분한테 보내드리고 그렇게 겨우겨우 해서 소송을 진행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 분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뭔가요? 공유 지분의 일부에만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있어요. 만일에 현물 분할로 두 쪽이 난다면 A, B가 있다면 그 A에 대한 지분이 조그마한 단독 소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이 되느냐 아니면 A, B 모두한테 골고루 퍼지느냐 건저당권의 효력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건저당을 한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비집중설 A, B로 나누지더라도 A에 대한 건저당권이 요 B의 지분에도 건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B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분이 2분의 1이었고 A는 자기 건저당권자 C가 있으니까 2분의 1로 땅이 반쪽 나면 단독 소유로 된 땅에 다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넓은 땅의 2분의 1 지분에 건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200평짜리 땅에 2분의 1 지분에 의해서 건저당권을 갖고 있는 것과 100평짜리 땅에 단독으로 건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거든요. 전자인 경우 넓은 땅에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저당권자로서는 더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건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비집중설 건저당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다. 현물 분할이 될 경우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